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새로운 한 주인 동시에 4월의 마지막 주가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나름의 롤러코스터 양상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번 한 주도 간단치 않은 상황들 펼쳐질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이번 주 빅테크 실적이 대거 발표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박스권 탈피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파벳, 아마존, 마소, 메타 이런 기술 대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것을 비롯해서 이번 주에는 S&P 500 지수 상장 기업들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됩니다. 여기에 5월 FOMC를 코앞에 두고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3월 개인 소비 지출 PCE도 발표가 되는데 아마도 이 결과에 따라서 이번 주 증시 마감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도 변수라면 변수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한도 증액을 둘러싸고 바이든 행정부와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갈등이 꽤나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파산할 경우에 국채 원리금을 보장하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 디폴트 스왑, 이 CDS 가격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뛰어오르면서 불안감이 커진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설마 미국 국가부도로 이어지겠냐 싶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시장은 온전하게 안도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역시 간단치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28,600달러 부근에서는 진작에 빠져버린 상태이고 그나마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27,000달러 위에 자리해주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면 다행인 부분입니다. 여러 분석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지금의 상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소송 최대 화두, 과연 언제쯤 약식재판 판결이 나올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최근 며칠 사이에 해외에서 급증하고 있는 전망은 4말 5초, 그러니까 4월 말에서 5월 초에 소송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과거 토레스 판사의 판결 시점을 계산해보면 가능성은 높지만 만약 이 타임테이블에서 벗어나서 판결이 4말 5초에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건 일반적인 사건과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거래소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 자산을 어디에 또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특히 지난해 FTX 사태까지 겪은 상황이다 보니 이런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탈중앙화 거래소가 됐든 개인 콜드월렛이 됐든 나름의 리스크 분산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콜드월렛을 통한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번 한 주를 거치면서 아래로든 위로든 나름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재료는 빅테크들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결과입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을 비롯해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빅테크들이 잇따라 실적을 발표하고 맥도날드, 비자, 보잉 등 여러 우량 기업들, 여기에 파산설의 중심에 섰었던 퍼스트 리퍼블릭의 실적도 공개가 됩니다. S&P 500 지수 상장 기업들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밋밋하고 지루하다 이런 평들도 나오곤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발표된 실적들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시장의 예상치가 하향 조정된 수준이고 깜짝 실적을 제시한 기업들도 5년 평균에 비해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S&P 500 상장 기업들 가운데 18%가 1분기 실적을 냈는데 예상보다 높은 주당 순이익을 보인 곳은 76%로 5년 평균인 77%보다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공개될 빅테크들, 여러 우량 기업들의 실적 결과에 좀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후반의 핵심적인 상황은 한국 시간으로 4월 28일 금요일 밤에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의 5월 FOMC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월가에서는 3월 근원 PC가 전년 대비 4.5%, 전월 대비 0.3%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측치대로 나와주면 전월과 비슷하거나 살짝 인플레이션이 완화된 상황을 확인해 주는 것이 됩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연준이 5월에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를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데는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0.2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90% 수준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역시 시장을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증액 요구에 대해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완전 반대를 외치고 있어서 국가 부도 가능성까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가능성과 우려에 대해서 말들이 쏟아지는 건 그러려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게 데이터로 나와주면 체감 온도가 다르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파산할 경우에 국채 원리금을 보장하는 일종의 보험, 신용 디폴트 스와프 CDS 가격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뛰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년 만기 CDS의 경우에 1.06%의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건데 만약 1년 안에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에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로 국채 가격의 1.06%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않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1년 만기 CDS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유동성도 낮아서 지금의 급등 상황을 미국 디폴트 가능성 고조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디폴트 위험이 훨씬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신호이다 보니까 실제 디폴트 가능성은 낮더라도 시장은 안도하진 않고 있다. 이 정도로 지금 상황을 분위기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시 안팎으로 이렇게 여러 우려점들이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역시 별다른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7,000달러 중반까지 살짝 반등을 해주긴 했는데 반등 모멘텀을 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추가 호퇴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 황소 세력은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26,983달러에서 지지받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곰 세력의 저항이 간단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28,606달러 부근에 자리한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RSI가 마이너스 영역에 있어서 이건 곰 세력이 약간 우위에 있다라는 신호다. 만약 50일 단순이동 평균까지 깨질 경우에 25,250달러까지 후퇴할 수가 있고 여기까지 무너질 경우에는 2만 달러 급락도 가능하다. 다만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로 가격이 회복될 경우에 황소들은 31,000달러에서 32,500달러 저항 영역으로 밀어붙일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견고하게 버티곤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반등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27,800달러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급격한 하락세를 확인을 한 건데 상승 반전을 하기 전에 조금 더 낮은 저점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2시간 차트를 보면 26,700달러 부근까지 후퇴한 뒤에 반등하는 상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전체 시총 주간 차트를 제시하면서 이번 주에 어떤 차트를 보더라도 모든 곳에서 리테스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작은 페이크아웃은 항상 시장에서 위크핸드들을 흔들기 위한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반적으로는 건강한 장세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과연 약식 재판 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이냐, 이게 최대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크립토 미디어들에서도 요 며칠 부쩍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기사화하고 있는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4말 5초, 그러니까 3월 말에서 5월 초에 나올 가능성, 이런 전망의 근거로는 존 디튼과 애슐리 프라스퍼의 멘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4말 5초, 더 정확히는 5월 6일 이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뭘 근거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에서도 짚어봤었는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증인 채택 이슈에 대한 갈래타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도버트 챌린지 판결을 내린 뒤에 통상 60일 뒤에 약식 재판 판결을 내렸다. 리플 사건 도버트 판결이 3월 6일에 나왔으니까 60일 뒤면 5월 6일, 그래서 3할 5초에 대한 이야기들이 부쩍 자주 거론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3할 5초 전망이 이번에 어긋날 경우에 우린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존 디튼 변호사가 나름의 분석을 제시했는데 늦어도 5월 6일 이전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토레스 판사가 과거 사건을 처리한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3할 5초 전망이 먹히는 게 정상인데 이게 만약 그냥 지나갈 경우에 토레스 판사가 리플 사건을 일반적인 사건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리플 소송이 워낙 큰 변수다 보니까 소송 이슈에 지나치게 방점이 찍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리플의 비전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이 CBDC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꽤 재미있는 소식들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잇따라 전해졌습니다. 먼저 중국의 창수시가 5월부터 관할구역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위안화 CBDC로 급여 전액을 지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창수시가 자리한 장수성은 이미 올해 1분기에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고 2025년까지 CBDC 기반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중국의 CBDC 적용은 블록체인 혁신 그 자체가 핵심이라기보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모든 돈의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하려는 공산당스러운 목적이 더 강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중국에서는 CBDC가 일상 저변으로 지금 꽤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팩트로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CBDC의 확장성과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루블 CBDC가 다른 국가가 발행한 CBDC와 함께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멘트를 러시아 통화정책규제기관의 수장이 제시했다라고 비트코인닷컴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디지털 루블과 다른 CBDC 사이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다양한 모델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걸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것이 리플 레저라는 점, 이게 참 재미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인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고 동시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 공유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면서 크립토 투자에 나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